자, 봅시다. 다음.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나가지 말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내 입장에서도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야. 맞지? 그래서 나의 죽음을 뭔가 느끼고 직감하고 김천지에게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드렁거리도록 하였대요. 자, 그때 김천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진정받으냐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막 붙들고 앉아있으면 누가 먹고 살릴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매정하게 겉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매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속도 그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츤데레죠, 츤데레. 그래서 계속 츤츤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설렁탕 상할 거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탁 떨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돌아와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목매 소리가 뒤를 따랐대요. 자,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에 그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천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했대요. 뭐 때문에? 걱정, 불안감. 걱정과 불안감. 자,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 꽂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 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던가 하고 이제 중얼거립니다. 그러고는 1원 50점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되면 좋고 아닌 말고야. 그래서 엄청 큰 가격을 부르면 높은 가격을 불러요. 오늘 비도 오고 이러겠다. 맞죠? 이 말이 자기도 모를 사이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자,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답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본 게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돈 벌 욕기라고 하는 건 욕심이겠다. 그치? 이 욕심이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내가 걱정돼. 그런데 이 걱정되는 게 이 돈을 벌 욕심이 아내에 대한 걱정을 이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돈 벌 욕심이 막 드는 거야. 설마 오늘 내로 어떻게 되겠나 싶었대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운을 갚지 못보다도 오히려 복전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대요. 그러니까 1원 50점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면 학생은 고개를 기울였대요. 그러니까 아니올시다. 이 수로 치면 이 리로 하죠. 거리 리 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15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은 비가 지금 질척질척하게 내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죠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자, 이 차부가 누군데? 김천지지.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답니다. 우와, 내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다니. 두근두근두근. 그러니까 학생이 급한 사람입니다.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빨리 가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제 말대로 갔습니다. 자, 그 학생을, 자, 여기서부터 다리 거뿐하다 무거워진다 얘기 나옵니다. 맞죠? 자,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서 김천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습니다. 왜? 큰 돈을 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걱정이 생각나? 안 생각나? 안 생각나. 다리가 가벼워져요.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 했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막 뛰어가고 있는 거야.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더니 마치 얼음을 지나가는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막 하였대요. 자, 그래서 언 땅을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전부 뭐 때문?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래요.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답니다.
이제 목소리에 이 나레이션 막 머릿속에 나레이션 막 들리는 거야.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머릿속에 막 들리는 거지. 이런 말이 잉잉 귀에 울렸대요. 그리고 병자의 우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듯 했답니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 누구야? 이 아내와의 자식이지. 맞죠? 이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었대요.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싶답니다. 자, 왜 이러오? 기차 놓치겠구먼. 이게 뭐야? 김첨지가 막 달려가다가 아내 생각 때문에 뭐 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멈춰서 가지고 아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대요.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가 뭐 하고 있었어? 인력거 채를 쥔 채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 있었답니다.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 그러면서 김첨지는 또 다름질을 막 했대요.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자, 집이 멀어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제게 놀린다라고 하는 게 막 빠르게 놀린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다리를 빠르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근심과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있는 듯이 막 달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쭉 그려보자면 김첨지의 집이 이렇게 있어요. 맞지? 자, 그런데 요 김첨지의 집 근처로 이제 이 이인국이 인력거를 끌고 쭉 달려가다가 집 근처에 오면 어떻게 돼? 걱정이 커집니다. 맞죠? 그러다가 집에서 다시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걱정이 다시 줄어들죠. 자, 그래서 걱정이 많아졌다, 걱정이 줄어들다. 요게 다리가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요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맞죠? 자, 집이 가벼워졌다, 집이 가벼워진 게 아니고, 자, 집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다리가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깜짝 놀란 이런 50전은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 맞다나 심리가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지가 이래서 번 돈인데 그게 아니라 마치 거저 번 돈처럼 기뻤다는 거야. 그 정도로 큰 돈이라서. 자, 그래서 졸부나 된 듯이 기뻤대요. 자, 제 자식 뻘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면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깍듯이 인사했답니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비오는 중에 우중에 비오는 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갔으니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막 뛰어서 갔으니 땀이 막 났어. 근데 이 났던 땀이 점점 식어질 거 아니야. 이 땀이 식어가니까 이제 뭐가 느껴지느냐?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굶주림 창자에서 물 오르는 곳에서 어슬어슬한 기, 이 추운 기운이 솟아나기 비롯하네. 1원 50전이라는 돈이 얼마나 괴치 않고 괴로운 것인지를 절절히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1원 50전 벌려면 이 정도 힘든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거장을 떠나가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답니다. 온몸이 옹성거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돈 벌 생각할 때 신났지, 돈 다 벌고 나니까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거야. 젠장 맞을 것. 비를 맞으면 인력거를 탈탈거리고 돌아래 간다. 근데 막 인력거 끌고 갈 거 아니야. 비들이 막 떨어지는데 얼굴에 막 다닥다닥다닥 붙는 거야. 근데 아까도 비 맞으면서 계속 오고 있었잖아. 맞지?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젠장 맞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이렇게 딱딱 때려? 자, 요거는요 사실 화를 내긴 내는 건데 무엇에 화를 내는 거냐면 이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울분이에요, 울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하층민의 울분이 여기 문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비가 와서 비가 짜증나서 나는 다시 비가 와서 비가 짜증나서 내는 화가 아닌 거야. 알겠죠? 자, 이 하층민의 울분이 담겨있는 화입니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대요.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에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면서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누군가를 태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오늘 돈 이미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지금 됐는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운수가 자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자, 요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행이 뭡니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요행. 뭔데요? 아무 노력 안 하고 없는 행위.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요행을 바라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 맞지? 살까 안 살까 그렇게? 유행은 바라고 살고. 그치, 유행은 바라고 살겠죠. 하여튼 지금 김첨지 입장에서도 오늘 이상하게 운수가 좋으니까 왠지 그런 행운 한 번쯤 더 있지 않을까 라고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냐? 행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꼬리를 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큼 믿음을 얻게 되었대요. 자,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건군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텃세의 이 싸움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먼 동네까지 왔잖아. 먼 동네까지 왔는데 이 동네도 이 동네 인력거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손님들 기다리고 있으면 쫓겨나는 거야. 우리 너희 동네도 아니면서 너희 동네로 가! 이러면서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혹시 태울 사람 없나 이러면서 저희 정거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혹시 차 안 오나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서 정거장 앞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정류장에서 좀 떨어져. 그러고는 사람 다니는 길이랑 전차길 그 틈에 인력거 딱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님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대요.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에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퇴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눈에 띄었답니다. 슬근슬근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씨, 혹시 인력반 타십니까? 자,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을 매우 떼까를 패면서 이제 그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김첨지는 구걸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패연방, 그러니까 연달아서 계속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 여자애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 짝에 제 손을 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가방에 이렇게 먼저 손대려고 하는 거야. 이리로 오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한 소리 듣습니다. 왜 이래 귀찮게. 자,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는 돌아섭니다. 김첨지는 어랍쇼 하고 물러서요. 전차가 왔습니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의 예감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예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까 그 요행이랑 똑같은 의미죠. 뭔데? 손님을 태울 것이라고 하는 예감입니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남은 손 하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차를 미처 타지 못한 손님이 한 명 있는 거야.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국민은 차 안에서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답니다. 자, 김첨지는 되었었대요. 인력거 타시랍쇼.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는 요즘 말로 하면 신랑이죠, 신랑이. 자, 신랑이를 하다가 자,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답니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며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대요. 자, 또 이제 몸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런데? 돈을 벌 수 있게 되어서 또 다리는 어떻게 돼? 가벼워집니다. 하나.
보고 있어요? 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져 온대요. 왜? 이제 점점 밤이 되어가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집이 자꾸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눈앞이 자꾸 아른거려 집이. 이제 여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자, 나무 등거리나 무엇 같고 제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에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도 얘를 재촉해가지고 계속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저놈의 인력 덕분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아주 황급하였대요. 자, 흐리고 비 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하게 어떤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 하답니다. 조마, 황혼이 무슨 뜻일까요? 황혼. 자주 나오는 말이야. 우리 국어 공부하다 보면. 황혼은 언제냐면요. 황자가 누럴 황자거든. 노랗다. 자, 그래서 이 황혼이 언제냐면 뭐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고 해가 이렇게 있어. 해가 이제 점점 진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해가 이제 산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해가 안 보여. 근데 산 뒤로 슉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집니까? 그러진 않지. 서서히 깜깜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해는 다 졌고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 그 타이밍 있죠.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 그때를 우리가 황혼이라고 합니다. 요때 하늘이 약간 어떤 색으로 보여요? 약간 누런색으로도 보이고 핑크색으로도 보이고 보랏빛으로도 보이는 요때 있죠. 요때를 우리가 황혼이라고 합니다. 황혼 좀 지나면 이제 뭐가 오는 거야? 밤이 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를 황혼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한 저녁 초저녁쯤 되겠지. 그렇죠?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황혼에 가까운 듯하대요.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잡았대요. 한 걸음 두 걸음 어떻게? 집이 가까워 갈수록 그의 마음조차 배상하게 누그러들었답니다. 누그러웠답니다. 근데 이 누그러움은 좋은 의미에서의 누그러움이 아니야. 뭐냐면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가까워졌다 이 말이야. 불행이 가까워졌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뭐가 된 거야? 마음이 누그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이 나중에 왠지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불행을 빨리 만나고 싶어, 빨리 안 만나고 싶어, 빨리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느리려고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에 가면 불행을 맞이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그 불행을 맞이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기적에 가까운 거리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꽤 오래 지니고 싶었대요. 이 기적에 가까운 기쁨을 최대한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대. 요게 일단 요 불행 아내의 죽음이겠죠. 을 최대한 늦게 맞고 싶어서, 맞다라고 하는 건 맞이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불행을 최대한 늦게 맞이하고 싶어서 일부러 늦장 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늦장 부리느냐?
두리번 사면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막 살펴봐요.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오, 구해다오 하는 뜻인데요. 자,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어디에서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돈은 많이 벌었어. 이제 돈 벌 거 다 끝났어. 그러고 나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빨라져 안 빨라져? 안 빨라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즈음에 누구를 만난 거야? 친구 치삼이를 만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턱과 뺨을 시꺼멓게 구렛나루씩 덮었거든. 노릇탱탱한 얼굴이 낯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이 있대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첨지의 모습과 뭐가 대비되는 거야? 치삼이라고 하는 친구, 치삼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김첨지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 김첨지의 초라한 행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복의 김첨지, 자네 무난 갖다 들어오는 모양일세. 그래요.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보는 치삼이죠. 뚱뚱보는 말라깽이를 보던 마태 부르짖었대요. 말라깽이는 누구야? 김첨지. 뚱뚱보는 치삼이. 맞죠? 자, 그 목소리는 몸집과 땅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답니다. 자, 김첨지는 잘 보세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찌나 반가운지. 왜 반가워? 집을 늦게 갈 이제 핑계가 생겼습니다. 자, 핑계거리가 생겼죠. 자, 그러니까 이 늦게 갈 수 있음으로써 무엇을 늦춘 겁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잠시 달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이 친구가. 자, 그래서 자네는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대요. 아따, 재미 안 좋다고 술 고목을 낸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생쥐 같은가? 왜?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이거 끄는 거야. 맞죠? 자,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따뜻했대요. 추어탕을 끓이는 소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김. 자, 석쇠에서 뻐지직 부어지는 너비향이. 불이며 제육이며, 자, 간이며 꽃팥이며 국어며 빈댔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여러분들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겠죠? 난 근데 11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쌤 직업이잖아요. 너 티야? 티야? 자, 봅시다. 자, 느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 탁장.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 하루 종일 안 먹고 일했으니 배고플 거 아니야. 이제서야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야. 자, 마음대로 활량이면 거기 있는 모든 마음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했대요. 이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드리라 하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번 음식 먹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야. 하루 종일 배고파가지고.
자, 그래서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라지 든 국, 이 추어탕이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대요. 셋째 그릇을 받아 쓰러질 때 덮이던 말거리, 곱빼기 2잔이 데워졌대요. 자, 치사미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대요. 이제 이 막걸리 한 잔 탁 들이킨 겁니다. 자, 눌러 곱빼기 한 잔 또 마셨답니다. 이제 김첨지의 눈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술을 마시니까. 자, 석쇠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목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마셨다 했대요. 자,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십니다. 계속.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 허기진 마음과 불안한 마음, 허기진 배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고요. 마음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계속 입으로 넣고 넣는 거야, 음식을. 술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치사미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우리가 벌써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점이세 라고 주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따 이놈아 40점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오늘 무수가 좋았느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 이런 젠장 맞아요.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 같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요.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 내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치사미의 귀를 잡아치며 취한이를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술을 붓는 15, 6 세됨직한 중대가리에 달려들면서 이놈 왜 술을 붓지 않아?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자, 이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을 보면서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요 술집에서 지금 김첨지랑 그 다음에 치삼이가 술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가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그 점원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술 한 잔 더 이러면 저기서 갖다 주고 술 한 잔 더 이러면 더 갖다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대거리가 딱 왔는데 딱 보니까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야? 그지꼴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대가리가 치사미를 보면서 눈치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저 사람 돈 있나? 이러면서 돈 있는데 계속 마시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이 김첨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첨지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주정꾼 김첨지가 눈치를 알아보고는 화를 벌어내면서 이런 오라치오님 같은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자, 그래서 허리춤을 훔칫훔칫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서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 던집니다. 요게 뭐냐면요, 이때까지 돈이 없어서 겪고 있었던 이 김첨지의 어려움들을 담고 있는 서러움을 던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알겠죠? 이 돈을 던지는 행위는요, 김첨지의 서러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깟 돈 한 장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고 하는 이 힘든 현실에 대한 울분이 담겨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사품에 몇 푼 은전이 짤그랑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국에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웠나? 이런 말을 하면 치성은 일변 돈을 줍습니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려는 듯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보다가 불시에 자기가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두 개의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떨어진 돈 걱정하는 거야. 떨어진 돈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렇게 돈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원망,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라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발이 뻑뻑으로 꺾고 올 놈들 같으니 하고 치선의 주어 돈을 받아서 이 원수에 들어 육식을 돈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욕하는데 결국은 이 돈에 대한 원망 또는 힘든 삶에 대한 울분, 아픈 다시 아내가 아픈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돈을 집어 던지는 거. 그러니까 너 지금 나 돈 없는 사람 취급했어. 얘따 먹어라 이러면서 돈 던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야? 요런 감정이 담겨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면서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대요. 곱빼기 투자는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있었답니다. 잠 많아서 또 계속 마시고 있는 거야. 김천재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라고 외쳤습니다. 자, 또 한 잔 먹고 나서 갑자기 얘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비어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천지에게로 몰렸답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이 사실은 아내 이야기 할 거거든. 진짜 우스운 이야기야? 아니지. 미안합니다. 아내 이야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다시. 요거는 일단은 오늘 돈을 많이 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오늘 돈 많이 벌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 굉장히 비극적이야. 아내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현실 초라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웃긴 이야기 해줄까? 오늘 돈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근데 내 현실은 굉장히 초라해. 그래서 이 우스운 이야기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냐면요, 이 김첨지가 처한 비극적인 어떤 상황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손님을 태우고 정거장에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공기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 전차 종류장에서 얼음얼음하면 손님을 하나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치 마마님인지 여학생인지 망토를 잡수시고 그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가지고 인력거 타시라고 이제 손가방을 받으려고 하니까 탁 부리치면서 팩 돌아서리면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라고 하는 취급 오늘 받았잖아, 맞지? 정류장 앞에서. 자, 그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허허허. 이 반어법입니다. 꾀꼬리 소리는 대체로 어떨 때 써? 아주 아름답고 이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내 꾀꼬리 소리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자기한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라고 고함친 손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꾀꼬리 소리라고 얘기하니까 반어적 표현이지. 그렇죠?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대요. 모든 사람들은 일시에 웃었답니다. 이 빌어먹을 깍쟁이 같으면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채신도 없지. 허허허. 자,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대요. 그러나 웃음소리들이 사그라지기 전에 김첨지는 갑자기 뭐 했느냐? 울적울적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니.
이 사실은 아직 죽음 확인한 거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자기에게 오던 이 불길한 예감을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왠지 아내가 죽었을 것 같아.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충격이 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얘기리지 뭐.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 자, 그러니까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지금 사실은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되는데 하루 종일 늦게까지 일해. 그러고 나서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뭐 합니까? 술 먹으러 왔잖아. 맞지? 자, 그래서 지금 그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서 울었대요. 치삼이는 흠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뭔 이 사람아,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 당겼대요. 자, 그러니까 치삼이의 잡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죽기는 누가 죽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 혼자서. 자, 하고 득이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이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치삼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머니 내가 앓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죽었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김천지한테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천지가 또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천지는 화증을 내면서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나, 자,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나 그 소리에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남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안 죽은 거를 애써서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감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자, 그래서 결국은 기어이 1원어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다 먹고 나왔대요. 구준비는 의원이 주적주적 내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위기. 자,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죠. 자,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안과 똑 떨어진 행랑반 한 칸을 빌려서 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자,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건들 한 달을 대문에 들어놓았을 때 그곳을 지배하는, 자, 무시무시한 정적, 무엇을 생각나게 만들어? 아내의 죽음을 생각나게 만들어. 왜? 사람이 살면 무슨 사는 소리라도 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자, 홀렁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 그러니까 침묵을 뭐처럼 비유해? 무덤이라고 비유해. 왜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내의 죽음이죠. 자,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는 이보다는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었다. 자, 근데 만일 청각이 예민한 사람 같으면 빡빡 소리는 말 나름이요. 꿀떡꿀떡하는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애기 젖 먹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얘네 진짜 우렁차게 먹습니다. 애기들 꿀떡꿀떡꿀떡 삼키면서 먹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젖을 빠는 소리는 나는데 꿀떡꿀떡꿀떡 삼키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왜? 아내가 죽어서 젖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하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인연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인연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을 외치는데 불길함을 떨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의 까닭이다. 허장성세가 뭔데? 그냥 이제 속으로는 그러지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제 이 강한 척, 유연한 척 허세 부리는 거. 우린 이런 것들을 허장성세라고 하죠. 자, 그래서 허장성세의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대요. 자, 구역을 나게 하는 죽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이제 그런 구역질나는 어떤 구린내가 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역질 나게 하는 죽기,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올라온 먼지 냄새,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자, 가지각색 때가 펴펴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냄새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아내가 죽은 밤을 후각적으로, 그러니까 냄새로 나타낸 겁니다. 아내가 죽은 밤을 냄새로 묘사한 거죠. 자, 방 안에 들어서면서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부는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서 호통을 쳤대요. 인연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고함을 치는 거죠. 사실 죽은 거 알지만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대요. 그러나 발길에 차 있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마치 뭐 같다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었대요. 나무 토막 같은 느낌이었대요. 왜? 이미 시체이기 때문에. 이때 빡빡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했대요. 아기가 울어요. 막 개똥이가 물었던 적을 빼어놓고 웁니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었어요.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배에서 나는 듯했대요. 왜? 하루 종일 젖을 못 빤 거야. 울다가 목도 잠겼고 울 기운조차 시신한 것 같았대요. 아기가 울다 지쳐가지고 이제 우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비극성이 고조됩니다.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서 그야말로 까치식 같은 환자의 머리를 깨뜨려 흔들면서 이년아 말을 해. 입이 붙었어. 이 사실은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야.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눈 위에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이게 뭐야 지금? 그 눈동자 말하는 거야. 눈 이제 눈동자 안 보이고 흰자만 보이는 거야.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자, 이게 뭐야 지금 이제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눈깔 왜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에는 목이 메었대요.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루어루 적신답니다. 자, 이제 요 김첨지의 눈물입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면서 중얼거렸대요. 설렁탕을 사놓았는데 왜 먹질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쌤 얘기했죠? 요 두 문장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다고. 맞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바로 대답 나옵니다. 오늘은 괴상하게도 운수가 좋더니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요 운수가 좋더니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어적인
결말이 되는 거지. 자, 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은 역시 반어적 제목이 되는 겁니다. 왜? 김첨지의 운명, 그러니까 김첨지의 현실과 대비되면서 김첨지는 아침에 분명히 돈 많이 번 것 자체는 운수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야?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가장 슬픈 날이야. 그래서 그것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고조돼? 감정. 그러니까 이 김첨지가 겪고 있는 비극이 더 강조됩니다. 반어의 효과가 뭐였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반어법이었지. 맞죠? 자, 그래서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김첨지의 비극적인 현실이 더욱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면 요거 김첨지에게 일어난 행운 뭐였습니까? 사건들. 이거 가끔씩 사건들 각각 손님 몇 명 태웠는지 이런 거 막 진짜 치사하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마마님 태웠고요. 아침 마마님 요 아침입니다. 맨 아침에. 그 다음에 남대문 정거장까지 학생 태웠고요. 그 다음에 큰 가방 가지고 있는 사람 인사동까지 태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돈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 맞죠? 자,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연이어 손님을 1년 거에 태워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건 이거 학생이죠, 학생. 학생 보고 1원 50전 달라고 돈 엄청 많이 달라고 했죠. 맞죠? 그 다음에 큰 가방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전차 타야 되는데 전차 못 타다 가지고 두리번 하고 있는 거 태워가지고 인사동까지 갔잖아. 막 돈 실랑이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태웠습니다. 자, 다음 불행은 뭐였어요? 아내 죽음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김첨지의 하루가 운수 좋은 날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어떻게 평가해야 돼?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표면적이라고 하지. 돈을 많이 벌어서 운수가 좋아.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속으로는 이제 의미적으로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목에 사용된 표현 뭡니까? 반어법. 효과 얘기해볼까요? 효과까지 봅시다. 반어법인 거 쉬울 거고요. 자, 이를 통해부터 해서요. 김첨지의 하루가 뭐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비극적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주세요. 적혀있으면 표시를 해주세요. 자,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정말 안 좋은 날이야. 오히려 불행한 날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어적 제목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강조 때문에 비극적 정서는 더욱더 어떻게 돼? 심하게 느껴지지. 심화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보통 표현 방법보다 표현 효과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수 좋은 날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표현 효과를 문장으로 잘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57분 마칩시다. 자, 요거 일단은요, 여러분들 대단원 끝까지 해가지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음 주까지 문제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그 자습서 그 평가 문제집뿐만 아니라 이 자습서 맨 뒤에 있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부분,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에 있는 시험 대비집까지. 알겠죠? 그 사실은 다들 조금씩 풀었는데요. 하윤이는 좀 많이 남았을 거라서 그 쌤이 보강 좀 했어? 아니요, 내가 숙제를 안 내줬는데 풀었다고? 그렇긴 해요. 오, 진짜? 알겠어. 하여튼 내가 보강은 따로 안 부를 테니까 다음 주에 확인할 거예요. 알겠지? 일단 다 풀었는지. 볼 건가 말이죠.